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2부의 김동현입니다. 전일 코스피 지수는 장 초반 상승 출발했으나 기관의 매도와 환율 부담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외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로 6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했는데요. 글로벌 지표와 지수도 긍정적으로 나왔으니 오늘 우리 증시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 2부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넘버원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NH농협선물의 이진우 센터장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미증시에서 다우지수와 S&P 500지수가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우지수는 17,000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했고 S&P 500지수는 2,000선을 목전에 두고 있는데요. 이런 지수를 뒷받침할 수 있는 건 역시 제조업과 실업률 등 글로벌 지표 호조와 옐런 회장의 시장을 다스리는 발언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한 미증시의 상승을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궁금하고요. 또 7월에도 미증시는 변동성 없이 계속 상승 국면을 이어갈지 궁금합니다. 네, 어제 있었던 미국의 6월 고용지표, 통상 이렇게 매월 첫 주 금요일 날 주말에 발표됩니다만 오늘 미국이 독립기념일로 휴장하면서 하루 앞당겨서 발표됐습니다.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비농업 부문 고용, non-farm payroll, NFP라고 우리가 줄여서 부르죠. 28만 8천 명 증가. 월가의 예상치 21만 5천 명보다 훨씬 많이 7만 명 정도 더 늘었다는 것은 굉장한 호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업률도 전월 6.3%에서 6.1%로 0.2%포인트나 떨어졌는데요. 다우지수 일간 차트 한번 보시면은 참 엄청난 그런 랠리가 펼쳐지고 있죠. 연초에 조금 이렇게 밀렸습니다만 어쨌거나 증시 현물에 있어서는 만기에 대한 부담 없이 갈 수 있는 현물 거래에 있어서는 그냥 떨어질 때는 저가 매수 기회로 삼는다. 이것은 그러고 나서 얼마를 버티냐의 싸움이 되겠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저렇게 올라가고 있죠. 이제 17,000포인트로 올라섰습니다. 그 다음에 월간 차트 한번 보시자면은 저기 차트의 왼쪽 부분은 잠시 밀리는 부분에서 87년 블랙 먼데이가 있었고 그 이후 2000년에 IT 버블 붕괴 때까지 계속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조정 이후에 또 이렇게 금융위기 이전까지 2007년까지 랠리, 그리고 2008년 무너졌습니다만 그 이후 1차 양적 완화, 2차 양적 완화, 그리고 QE3, LTRO 이런 등등 또 일본은행의 양적 실적 완화 이런 것들이 저렇게 하면서 기술적으로 이렇게 확산형 패턴의 상단으로 여겨지던 저런 저항선도 뚫고 올라가는 국면이죠. 아래쪽에 보시면 이제 RSI 지수 같은 경우에는 2000년 고점 대비 2008년 고점 대비 지금 좀 낮아지면서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이버전스의 우려가 있긴 있습니다만 다음 페이지도 제가 한번 보낸 걸 보여주시면요. 지금 미국 학계에서도 상당한 이렇게 거품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작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했죠. 로버트 실러, 우리 저 양반의 부동산 가격 지수가 유명합니다만 지금 실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낸 경기 조정 주가 수익 비율, 우리가 알고 있는 그 PER에 뭔가 좀 이것저것 감안한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금 26까지 올라왔고 장기 평균 17을 갖다가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 장기 평균을 넘었었던 경우가 1929년 대공황 때, 2000년 IT 버블 무너질 때, 그리고 2007년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날 때 이때밖에 없었다는 측면에서 지금이 정점이 아닐까 이렇게 내다본 것이고요. 실러 교수와 또 거의 친구이자 상당히 또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월가에서는 아주 낙관적인 그런
견해를 내놓는 학자로 유명하죠.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는 와튼스쿨 교수죠. 작년 10월부터 다우지수 17,000 간다라고 외치던 분입니다. 그런 분이 지금 뭐 어쨌거나 이제 저금리가 계속해서 주가를 갖다가 끌어올릴 것이고, 또 제닛 옐렌 연준 의장을 비롯해서 중앙은행 사람들이 투자자들은 청신호를 보냈다. 저 얘기는 아무리 뭐 지표가 좋게 나오더라도 기준금리 인상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이고 급하게 가지도 않을 것이다 하는 측면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는 연준이 막아주고 있다. 이제는 제레미 시겔 같은 경우는 이제 17,000 자기가 얘기했던 거 다 도달하니까 이제 2만까지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치고 나오네요. 뭐 이런 국면입니다. 보기에 따라서 굉장히 너무 높다 싶은 상황이고, 아까 한번 보셨던 그 차트를 보자면은 기존에 미국 증시에 포지션을 갖다가 들고 있는 분들이라면은 뭐 굳이 달리는 말에 뛰어낼 이유는 없는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신규 매수로 들어가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좀 고민스러운 그런 정도의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건 다 나와버렸네요, 이제. 네. 그러네요. 자, 글로벌 지표주와 외국인들의 현선물 매수로 하반기 우리 증시의 시작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7월 시작이 굉장히 좋은데요. 이틀 전에는 지수가 2,000선을 탈환했고 어제도 소폭 하락하긴 했지만 2,010선을 지켜주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7월 우리 증시 기술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구간은 어느 정도일까요? 우선 코스피 어제로 끝난 코스피 일간 일목균형표를 보면서 한번 말씀드리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번 최근 들어서 이렇게 좀 삼성전자가 밀리면서 이렇게 지수가 좀 2,000 아래로 흘러내렸습니다만, 보시다시피 우상향하고 있는 저 선, 저것이 이제 지지선 역할을 했죠. 일목균형표상의 구름대도 아주 교과적인 또 지지 구간으로 작용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우하향하고 있는 저 검은선, 저것이 이제 저항 구간이었는데 확실히 올라서면서 2,000도 넘어섰다는 얘기죠. 오늘 지금 개장 전 지수 흐름 이렇게 대충 봐서는 오늘 적어도 한 2020포인트까지는 건드리는, 바로 직전 고점은 건드리는 그런 시장 흐름이 이제 예상됩니다. 그런 가운데에 최근 들어서 이제 시세판이 붉게 물들고 있다는 부분이 나름대로 이제 고무적이죠. 과거에 다른 종목들 다 빠지는 와중에 삼성전자 하나 가지고 지수를 끌어올리던 그런 장보다는 의외로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이 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이 시총 큰 종목들보다 전반적으로 이렇게 두루 이렇게 확산되는 그런 상승세, 그런 측면에서 고무적이긴 합니다만, 앞부분에 이제 어제만 하더라도 외국인들이 현물은 사는 반면에 선물에서 현물 이상의 또 매도를 보이고 하는 이 외국인들의 이 매매 패턴이 그야말로 도깨비 방망이 같습니다. 그들이 오늘 이렇게 강하게 보여주느냐, 아니면은 우리 그동안 팔던 기관이나 개인 쪽에서 또 이렇게 매수로 나선다고 해서 외국인들이 또 장중 장 끝나고 났을 때 일간으로 봤을 때 순매도다라고 한다면은 또 지수가 또 상승 탄력이 좀 제한받을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예상되네요. 알겠습니다. 지금도 삼성전자와 현대차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는데요. 센터장님 7월 전망 보고서를 잘 살펴보니까요. 코스피 지수의 이 방향성이 삼성전자 주가가 130만 원, 그리고 현대차 주가는 23만 원이 지켜져야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이유를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쉽게 풀어주시죠. 예,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이렇게 서울경제TV 증시와이드 팀에서 이렇게 제 리포트를 꾸준히 잘 봐주셔서 서로 이렇게 방송하기도 편한데요. 차트 보내드린 거 보여주시면은, 제가 이제 6월 30일로 끝난 삼성전자하고 현대차 주가, 주간 차트를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언제 꽤 오래됐죠. 삼성전자가 150만원도 찍기도 했습니다만, 저 130만원 공방, 왼쪽 차트에 저 이렇게 줄 꺼진 부분이죠. 현대차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저 23만원 공방, 참 오래 이루어져 왔는데, 저 두 종목의 주가가 저렇다 보니까 우리 코스피가 아직도 2,000 타령을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삼성전자 왼쪽에 보시면은 저 우상향하는 붉은색 실선, 저 부분이 무너지면 안 된다 하는 것이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두 개 다 주간 차트상으로 이렇게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빡빡하게 모였다는 얘기는 여기서 이 두 종목이 잘 버텨줘야 됩니다.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 수렴 이후에
하락이 나온다면은 크게 밀릴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또 에너지가 모인 다음에 상승으로 간다면 또 큰 시세 분출도 가능한 그런 흐름이죠. 이 두 종목을 안 갖고 계신다 하더라도 특히 이렇게 파생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어차피 지수 선물 측면에 있어서 지수를 가지고 선물이나 옵션 하시는 분들은 장중에 이 두 종목의 추이도 이렇게 눈여겨 보시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환율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최근 원화 강세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1,010원 선을 붕괴했고 또 엔원 환율은 은근슬쩍 1,000원 아래로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외환시장 점검 좀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 환율 레인지 전망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보내드린 그 달러원 환율하고 달러 엔 환율을 갖다 겹쳐놓은 그 차트 한번 보시면요. 예, 저 빨간색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있는 게 달러원 환율입니다. 반면에 위로 치솟고 있고 최근 들어서 옆으로 기고 있는 것이 달러엔 환율이죠. 저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뭐 볼 것도 없이 엔원 환율은 뭐 추락한다고 봐주셔야 되겠죠. 다음 페이지 엔원도 보시면은 이미 100엔당 1,000원 10대 1 비율이 깨졌습니다. 주간 차트 보시면 저렇죠. 왼쪽에 나오는 저 끝부분이 뭐 한 1,500, 1,600 할 때죠. 한 2011년 그 무렵이고, 그렇다면은 저 때는 일본 사람들이 서울에 들어와서 만엔 가지고 15만 원, 16만 원 바꾸던 시절입니다. 지금 같으면은 10만 원도 못 받죠. 명동에 나가면 일본인들이 잘 안 보이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뭐 그런 식인데,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오늘 나온 기사만 하더라도 우리 국내 조선업계에서 이제 일본에까지 밀리는 수주량에 있어서 그런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뭐 달러엔 환율은 어제 밤 사이에 미국 고용지표 때문이기도 하겠습니다만 달러가 강으로 가면서 지금 102.20엔입니다. 자, 이것이 10대 1을 갖다가 즉 100엔당 1,000원의 레벨을 유지하려면 102.20이라면 이거는 1,020원이라는 레벨이 돼야 되겠는데, 우리는 지금 1,008원 50전 어제 종가, NDF 시세가 뭐 전일 대비 50전 강보합으로 끝났습니다만 요즘 NDF는 못 믿겠고 오히려 더 밀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환율은 뭐 이 말씀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상 1,050원이 깨지면서부터 1,020원까지 떨어지는 30원. 뭐 그때까지는 조용하다가 우리 1,020원이 좀 머물다가 이제 1,010원이 깨지니까 저는 뭐 최근 며칠 뭐 정신 없었는데요. 모든 언론이 일제히 이렇게 환율에 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인터뷰를 요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한 3, 40원 빠질 때는 괜찮다가 1,020원에서 1,010원이 깨지는 한 10원 남짓 빠지는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1,000원도 빠진 것도 아닌데요. 뭐 환율은 우리 너무 이렇게 호들갑 떨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언론도 마찬가지고 업계도 마찬가지고요. 또 설령 1,000원이 무너져서 세 자리로 내려간다 하더라도 현 레벨에서 고작 한 10원 정도 더 밀리는 건데요. 뭐 그런 차원으로 접근하기보다는 다른 데서는 이렇게 다 글로벌 달러가 강으로 가는 와중에도 우리가 이제 못 가는 환율, 오히려 우리가 더 밀리는 환율, 이거는 지금 시장이 죄다 물렸기 때문에 달러 롱으로 물렸기 때문에 불가피한 상황이고, 여기서 이제 어지간하면 돌아주겠거니 하는 그런 부분은 이 물린 포지션들이 어느 정도 손해를 보면서 즉 손절 과정을 거치기 전까지는 힘들다는 얘기죠. 환율 부분만큼은 정부도 우리 뭐 시장도 이렇게 좀 힘든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보셔야 됩니다. 모두가 물렸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해서 물려서 눈물을 머금고 다 털고 나면 그때는 또 환율이 뛰는 그런 상황이 오겠죠. 뭐 그런 차원입니다. 그래? 그렇다면 나는 지금 안 팔고 기다려볼래. 그렇다면 또 나중에 올라야 할 만한 시점에 여전히 남아있는 대기 매물 때문에 환율은 또 못 오르고 하는 그런 상황이죠. 결국은 뭐 그때 전망보다도 전망이야 누가 맞추겠습니까? 모든 기업들이 1,050원 무너지기 전에도 1,050원 지지 기대감보다는 해치했어야 되는 거고, 자 이제 1,000원도 깨지나 싶어서 사야 할 곳이 또 머물고 있다. 많은 이미 이익을 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매수를 주저하거나 뒤로 미루고 있다. 이것도 나중에 또 수출업체들이 1,050원 무너진 이후에 당혹스러웠던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전망보다 그냥 그때그때 해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NH농협선물 이진우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초가 공략주를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상로의 한방 시작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이상로 멘토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2월 27일 관심주였던 CJ제일제당이 어제 고가 35만 6천 원을 기준으로 2.7%를 기록하면서 목표가 5%엔 도달하지 못해 현재 승률이 6전 1승 3무 1패가 되셨습니다. 좀 아까운데요. 오늘은 시초가 공략주 없이 CJ제일제당에 대한 AS 해주신다고 하셨죠?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는 없습니다. 일단 CJ제일제당을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사실 뭐 이런 종목군은 승을 챙겨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들 조금 아셔야 되는 게 무승부라도, 손절이 되면 패가 기록이 됩니다. 하지만, 플러스권으로 가면 무승부가 됩니다. 그리고 5%가 넘어야만 이제 승으로 기록이 되기 때문에 무승부가 조금 많아졌습니다. 그렇다고 뭐 손실 난 거 아니고 수익권에 있는 종목분들이 무승부로 어느 정도 그 결과가 되니까 그 점을 조금 더 참고를 하시길 바라겠고, CJ제일제당 같은 경우에 왜 제가 요거는 좀 더 승으로 가야 되는 모습이냐 하면, 사실 대형주죠. 대형주고 30만 원 넘는 종목은 움직이기 힘듭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정확한 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찍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반등이 이렇게 나오는 추세죠. 그럼 우리가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좀 더 보셔야 되는 것은, 지금 환율적인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이제 돌아서는 분위기가 아닌가. 다시 한 번 더, 원화 약세 기조는 안 가는 거 원화 약세 기조로 갈 거 아닌가라고, 조금씩 생각하고 미련을 남기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게, 환율 자체는 방향성을 쉽게 바꾸지 않습니다. 금리도 마찬가지고요. 대부분의 지금 통화 정책적인 분위기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갑자기 드라마틱하게 환율 자체가 여기에서 크게 뭐 이렇게 약세 기조로 올라간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환율을 바꾸기 위해서는 다른 외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부분까지 다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데 일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우리가 통화량 자체를 억제시키는데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내적으로 억제시키는 정책, 그리고 외적으로 바꾸는 정책.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통화량을 변동시키기 위해서는 외적으로 하는 정책 같은 경우에는 곧장 즉시 이 부분 자체가 일어나지만, 우리나라도 금리 자체를 낮추고 올리는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되는 구간까지는 최소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게 실물 경제와 그리고 이론 경제 차이점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만큼 실물 경제 같은 경우에는 후행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기간적인 부분이 충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환율 자체가 오르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워낙 강세 기조가 진행되고 있는 기업들은 이 추세 자체는 꺾이기가 힘들겠구나. 수혜를 받는 종목군들은 추세적으로 셀프를 좀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구나라는 분위기를 먼저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업종 그리고 업황을 같이 보셔야지만 지금 수익이 날 수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원화 강세가 진행이 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종이 뭐가 있을까요? 내수주, 경기 방어주, 그리고 또 화장품 관련주 있겠죠. 화장품 관련주 다 신고가 같습니다.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 지금 신고가 행진 중입니다. 그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좀 더 쉽게 유출할 수 있을까? 그렇게 말씀을 조금 드리겠고, 차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차트 한번 같이 보시면 여기에 빨간색 화살표가 강하게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확대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요 부분 32만 6천원, 32만 7천원 밴드인데요. 요 밴드에서 강력하게 3개의 빨간색 화살표가 떴습니다. 과매도 구간에 들어섰다는 것을 얘네들이 확실하게 보여주는구나. 자, 이 가격대를 중심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주가가 어떻게 됩니까? 뚫고 있죠? 뚫었습니다. 거기에 거래량은 어때요? 거래량도 하단에 상당히 들어왔습니다. 신규 매집에 대한 거래량이 상단에서 이렇게 일어난다는 것은 뚫고 올라가려는 작전을 쓰고 있구나. 자, 이 지점 자체가 어떻게 되죠? 강한 지지선으로 작용을 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정확한 매수가, 우리가 어느 정도는 이 가격대를 정확한 매수가로 대응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올라가는 추세대 아닙니다. 그러면 손절선은 여기 하단에 이 가격대를 잡으시고 지금은 베팅을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이 가격대가 내려올지 안 내려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왜냐? 이 가격대에서 지금 시청자분들과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못 드렸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은 베팅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에요. 그러나 지금 업황상 그리고 지금 영업이익 측면 그리고 실적에 대한 개선 여지를 봤을 때는 충분히 2분기에도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음식 업종이라는 거죠. 그중에서 CJ제일제당 좀 더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오늘 CJ제일제당까지 말씀을 드렸고 오늘 시초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좀 더 시장을 조금 체크를 하자.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그런 시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기다리시고 난 다음에 신규적인 매수를 위한 종목은 제가 월요일날 말씀을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즐거운 매매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공개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개방송 꼭 참여하셔서 조금은 더욱더 들어보세요. 그리고 오늘 공개방송을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꼭 체크를 하시고 오늘 들어오셔서 같이 마지막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시 이상로 멘토와 함께 오늘장 시초가 공략주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개장까지 2분여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장 전망과 출발 상황 분석을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호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진경 연구원님, 먼저 오늘장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 지수는 2017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는 553선에서 시작을 하려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래도 좀 시장은 크게 이제 문제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일단 다음 주의 경우 이제 그 삼성전자 실적이 지금 발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이 부분의 우려감은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지수가 흔들리거나 그런 건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 장세에서는 제가 볼 때는 낙폭 과대된 종목 위주로 살펴보시되 좀 실적이 아주 호전이 좀 되고 있는 그런 종목 위주로 꾸려내셔가지고 포트폴리오에 좀 담으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의 경우도 워낙에 좀 낙폭이 과대되어 있고 이제서야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중수형주도 한번 좀 관심 둬도 좋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7월 4일) 금요일 오늘 증시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 김준경 연구원님께서 개장 분위기 좀 짚어봐 주실까요? 네, 일단 선물 지수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선물의 지수 격등 263선에서 좀 시작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현물과는 다르게 선물 쪽에서는 좀 외국인의 매도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 쪽에서는 좀 매수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급적인 면에서는 크게 좀 뚜렷한 모습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아무래도 좁은 박스권 형태를 그려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금의 경우는 일단은 한 259선에서 264선까지 어느 정도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박스권 장세를 펼쳐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선물도 마찬가지로 외국인의 매수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오늘장에서도 꼭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지금 이제 코스피의 경우는 2018선에서 좀 시작을 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조금 더 랠리를 이어갈 수 있을지 여부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일단은 일단 지수들이 2000선 시대를 좀 연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기관에서는 좀 매도를 보이고 있지만은 외국인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를 이어 나가주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 흐름은 좋을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기관의 매도세가 좀 답답한 흐름을 이어 나가고 있지만은 그래도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늘도 마찬가지고 다음 주도 꾸준하게만 이어준다면은 크게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지금 현재 553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워낙에 코스닥의 경우는 그동안에 좀 많이 밀려왔었고 또한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 이중 바닥권을 형성하면서 좀 반등을 시작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단은 중수형주들도 대부분의 종목들이 워낙에 좀 낙폭 과대가 심하게 되어 있었고 일단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서서히 좀 반등을 시작을 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일단 코스닥의 경우도 오늘 좀 흐름 좋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한 560선까지는 단기적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환율의 경우는 지금 워낙에 조금 원화 강세가 좀 심화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1010선마저도 좀 이탈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세 자릿수의 1000원선마저도 좀 위협을 받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지금
지금 이제 환율의 경우는 당국의 개입이 하나의 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당국의 개입으로 인해서 환율 그 지수가 어느 정도 좀 변화가 될 수 있는지 여부도 오늘 장에서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본 증시 출발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본 증시는 0.93% 상승한 15,490.37포인트로 출발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증시 시총 상위 종목 흐름도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증시 현대차와 SK 하이닉스만 파란불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대차 소폭 하락 출발하고 있고요. SK 하이닉스는 오늘 1.77% 하락한 5만 원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현대모비스, 포스코와 삼성전자 우선주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자, 기아자동차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삼성생명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0.2% 상승한 흐름이고요. LG화학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KB금융도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LG전자는 오늘도 1.19%나 상승한 76,800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모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상승 출발하는 흐름이고요. 파라다이스도 상승 출발하고 있습니다. 서울 반도체 요즘 계속 흐름 좋습니다. 1% 넘는 상승 흐름이고요. CJ 오쇼핑과 CJ E&M, 동서까지 모두 상승 출발하는 흐름입니다. 자, 업종 분위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김근호 과장님. 일단 미국 시장이 어떤 여파였나요? 일단 오늘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일단 대형주 쪽은 기계, 그리고 의료정밀, 증권, 은행, 그리고 건설, 유통, 금융, 화학. 일단 경기 민감주들이 대거 좀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고, 전체적으로 좀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일단 은행, 증권, 금융 이런 쪽은 역시나 지수의 영향이 굉장히 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오늘 상승 탄력으로 인한 상승, 이 분위기를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료정밀 같은 경우에는 DI라든지 미래산업, KC, 대구진 이런 종목들이 좀 빨간 불들이 들어오고 있고, 기계업종 역시나 중국 모멘텀이 많다라는 부분인데 오늘 대림통상, 대동공업, 삼양엔텍, 나라 KI 이런 종목들 전체적으로 기계업종도 굉장히 좀 견고하게 오르고 있고, 최근 2분기 턴어라운드 있어서 가장 좀 눈에 띄는 업종인 이 건설 역시도 오늘 경남 기업을 필두로 해서 중소형, 대형 모든 건설사들이 전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또 대형 중에서는 좀 대림산업이 좀 가장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원화 강세에 의한 음식료 업종의 상승도 역시나 눈에 띈다. 오늘 대한제당이라든지 대한제분, 대상 이런 종목들 꾸준하게 좀 올라가고 있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음식료 업종은 꾸준하게 좀 봐야 되는 업종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금융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증권, 보험 다 속해 있는 업종인데 역시나 지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좀 상승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심이 많으신 화학 업종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중소형주를 좀 살펴보면 가장 먼저 이 출판 매체,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기계 장비, 오락문화, 정보기기, 방송 서비스 이런 순으로 좀 움직이고 있는데, 출판 매체 같은 경우에는 로엔, 최근에 KT뮤직도 그렇고 로엔도 그렇고 다시금 음원주들 7월 달에 어떤 모멘텀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음원주들도 좀 다시 힘을 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디지털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좀 또 상승이 나오고 있다. 컴투스, 게임빌 가장 좀 탑픽으로 꼽아드리고요. 기계장비 같은 경우에는 역시 이 코스피 쪽에 기계업종, 그와 연관된 기계장비 부품들, 기계 부품주들 전체적으로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모습. 오락문화 쪽은 지금 엔터업체들, 키이스트, 미디어플렉스가 굉장히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요. 대한미디어라든지 제2의 엔터테인먼트 업체들도 전체적으로 좀 플러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보기기 쪽은 정보기기 쪽은 오늘 토비스, 딜리, ECS, 코언 이런 종목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 중소형주들도 전체적으로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상승 분위기는 꾸준하게 좀 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업종 분위기 이렇게 살펴봤고요. 수급 분위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진 않네요. 네, 어제와 다르게 지금 외인하고 기관하고 좀 양매도세를 보이고 있는데 일단 외국인의 경우는 지금 11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이 오늘 방금 좀 매수세로 돌아서네요. 지금 3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기관의 경우는 어제도 그렇지만 좀 투시권에서 좀 많은 매도 물량을 내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투시권에서 한 44원가량 좀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는데 오늘도 좀 투시권에 좀 영향이 좀 크게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볼 것으로 해보시는 것이 좋겠고요. 일단 외국인의 경우는 그래도 좀 장중에 워낙에 좀 순매수세로 좀 과도하게 좀 돌아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매수세도 좀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오늘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한 60억가량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의 경우는 지금 4억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도 좀 최근 따라서 좀 그래도 수급 면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는데 외국인이 오늘 좀 매도세를 보이는 것을 보아서 이것이 조금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아니면은 장중에 좀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지수에도 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선물 지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외국인이 593억 원가량 좀 현재 매도세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지금 925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업종별로 본다면 지금 뭐 운수장비라든지 유통, 전기, 가스 이런 쪽에 좀 거의 경기 민감주라든지 원화 강세가 좀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업종 위주로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몰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전기전자주 업종 같은 경우 외국인이 45억 원가량 좀 매도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의 경우는 좀 9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최근 들어서 좀 건설업 쪽에 좀 기관과 외인이 좀 큰 좀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건설업 쪽에서 외국인이 2억 원가량 기관이 좀 9억 원가량 좀 매수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융업도 계속적으로 좀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재로서는 외국인이 20억 원가량 매수세를 보여지고 있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주로 좀 IT 부품 쪽에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몰리는 모습 보였는데 지금으로서 현재 좀 큰 변화가 없지만은 IT 부품이라든지 반도체 쪽에서도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세로 다시 돌아설 수 있는지 여부도 한번 좀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수급시장 살펴봤고 이어서 외환시장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호 연구원과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1원 오른 1,009원쯤으로 시작을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외환시장 동향 어떤가요? 네, 금일원유는 미국 지표 호조로 인한 미달러 강세 영향으로 1원 오른 1,009원 50전에 시작하여 현재도 1,009원대에서 주 거래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 미달러는 미국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대부분 통화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 영향으로 뉴욕 시장 1개월물 NDF는 1,010원 중반대에 최종 호가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서울 한시 종가 대비 스왑 포인트를 고려하면 50전 정도 상승한 수준입니다. 이 영향으로 오늘 원달러 환율도 소폭 올라 시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분기말 내고와 외국인 주식 순매수로 6거래일 연속으로 연저점을 갱신하며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매도 물량이 적은 물량에도 모멘텀 부족으로 인한 매수세가 시장에 많지 않아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수세를 이끌 만한 재료가 당국의 개입에는 딱히 시장에 나오지 않고 있어 시장 참여들의 매수 전환으로 움직임은 이끌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고용지표 호조로 인하여 다우지수가 17,000선을 넘기면서 코스피 또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져 외국인들의 주식 순매수는 오늘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고 물량도 많지는 않지만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있는 것도 원달러 환율의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연저점을 계속 갱신하고 있는 피로감과 당국의 속도 조절로 인하여 하락 속도는 더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락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분위기도 추격 매도하기에는 부담스러운 레벨일 것으로 보고 있어 1,000원 중후반대에서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미국 시장의 고용지표 호조를 보이면서 미국 조기금리 인상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어제 지표 발표 후 JP모건 투자보고서에서 금리 인상 시기를 내년 4분기에서 3분기로 앞당겼습니다. 이로 인하여 어제 미국 시장에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영향으로 아시아 시장에서도 달러화가 추가적으로 강세를 보인다면 원달러 환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져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이로 인해 역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면 상승 전환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 금일환율은 하락 압력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나 당국의 개입 경계감과 글로벌 미달러 강세 영향으로 하단은 어느 정도 지지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장중 특별한 지표 발표는 예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조기금리 인상 우려가 아시아 통화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상승 재료가 불거진 가운데 거래량도 살아날지 여부도 주목되어집니다. 금일 예상 레인지는 1,007원에서 1,013원 사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선물의 소병호 연구원과 함께 외환시장 동향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돌발 종목입니다. 세 종목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가 5만 원 선을 내주면서 약세 행진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소식 전해드리고요. SK네트워크스는 실적 기대감에 신고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컴투스 정말 강세가 무섭습니다. 서머너즈와 흥행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짚어주시죠. 네, 먼저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다시 좀 상승 모드를 좀 타는 모습인 것 같았는데 일단 너무 올라서인가요? 어느 정도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 모습인데 제가 사실 5만 원 부분에서는 조금 이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방이 생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렸었던 것 같은데 또 외국계 쪽에서 어느 정도 좀 이 차익 실현 매물들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면서 5만 원 선에서 좀 이탈을 하는 모습인데 저는 이런 종목들은 제가 봤을 때는 47,000원, 46,000원, 5,000원 정도에서는 다시 살 수 있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박스권이긴 한데 우상향 박스권의 흐름을 좀 보이는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고요. 실적적이나 이런 부분들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이 눌림목에서는 좀 공략해볼 만한 종목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 SK네트워크스인데 이 광산 사업에 대한 1단계가 마무리되면서 굉장히 좀 자원 개발의 속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자원 개발의 속도가 붙으면 결국에는 성장세가 지속되고 실적 개선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런 논리인데 일단 실적 부진을 털고 하반기 성장세를 회복할 것이다라는 증권사의 의견이 좀 제시가 되었습니다. 대규모 일회성 손실이 좀 발생을 했는데 2분기 영업이익 같은 경우 좀 감소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는 있는데요. 일단 그러나 하반기에 좀 개선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크다. 이런 부분들도 제시를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에서 좀 어떤 이 반응들이 좀 오는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사실 주가로만 보면 과연 이 종목이 실적이 나쁠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추세는 여전하고요. 오늘 52주 신고가 이런 모습이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드리고 이 휴대전화 유통과 유류 판매 부문에서는 계속적으로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차량 정비하고 렌터카와 같은 신규 사업이 생각보다 잘 되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투자자들의 어떤 심리를 좀 자극하지 않나 라는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더 끌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요. 다만 신규로 좀 매수를 하시려는 분들은 조금은 자제를 하셔야 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종목은 컴투스인데요. 컴투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개인 투자자들 게임주에 관심이 많은 투자자들에게 주가로 좀 화답을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다시금 이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을 채워주고 있는데 이 서머너즈 워커에 대한 흥행 굉장히 좀 빠르다. 매출 증가가 서머너즈 워커 글로벌 런칭한 후에 한 달이 지났는데 매출이 계속적으로 상승세에 있다. 그러니까 초기에 보통 이 킬러 콘텐츠들이 사이클이 짧습니다. 근데 한 달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상승하고 있다. 굉장히 좀 반응이 폭발적이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요. 일평균 매출이 3억 중후반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 하반기에 또 새로운 이 게임들의 글로벌 런칭이 예정되어 있으면서 실적이 생각보다 괜찮다. 그래서 주가가 실적을 좀 반영하는 구간이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종목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산중공업이 하반기 원전 수주 인식이 가능해졌다는 소식에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스트는 계속해서 호재가 나오고 있네요. 한중 영화공동 제작 협정 체결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SDN은 태양광 발전 설비 공급 계약에 역시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세 가지 종목 짚어봐 주시죠. 네, 두산중공업이 하반기에 원전 수주 인식이 가능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오면서 현재 좀 2%가량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기계 관련주들이 거의 다 중국의 영향을 좀 가장 많이 받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중국들이 이제 어느 정도 좀 경제 지표라든지 그런 것도 좀 호조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의 경기에 대한 좀 회복세도 어느 정도 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당분간은 조금 더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워낙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려왔었고요. 지금 현재는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조금 더 상승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쨌든 이제 두산중공업이 그래도 상반기까지만
당분간에도 좀 어느 정도 좀 저조한 수주 실적을 좀 내는 상황이었는데 하반기 들어서는 수주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매출이라든지 실적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개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일단 두산중공업도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경기 민감주들이 좀 가장 크게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당분간은 좀 주가 흐름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저항권이 좀 쌓아 있는 한 37,000원 부분까지는 좀 쉽게 도달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홀딩 의견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지금도 신규 매수는 크게 나쁘지가 않겠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하반기가 오히려 더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중기적으로 좀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 이제 키이스트입니다. 키이스트가 그 한중의 영화 공동 그 제작 협정 소식을 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키이스트가 그동안 보면은 좀 배우 김수현으로 인해서 주가가 좀 크게 많이 끌어왔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이런 영화 관련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도 이제 당분간 또 한번 좀 급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현재 좀 6%대 강세를 보이고 있긴 하지만은 워낙에 좀 뉴스로만 의해서 그동안 많이 움직여 왔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단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소식으로 인해서 일단은 좀 이제 중국 진출로 인해서 좀 더 쉬워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워낙에 좀 중국인들이 우리나라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영화에 좀 워낙에 좀 그 관심을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점으로 있어서도 좀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요. 하지만은 주가가 워낙에 좀 많이 올라온 만큼 일단은 좀 고평가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로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대응을 하시되 일단 그래도 정고점 부분까지는 한 4,300원까지는 좀 가능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실 분들이라면 4,300원까지 좀 보유를 하시길 바라겠고 만약에 신규 진입이 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장에서 말고는 오히려 21사 부분까지 손폭 이제 조정이 나왔을 때 신규 진입이 어떨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바로 SDN입니다. SDN이 태양광 발전 설비의 그 공급 계약을 위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좀 강보합권에서 좀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일단 태양광 업체들이 그래도 예전보다는 어느 정도 좀 업황들이 좀 호조세로 좀 진정이 되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조금은 긍정적인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그 태양광 이제 발전 설비에 대해서 제조 구매라든지 이런 소식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 좀 실적이 안정적으로 좀 잡혀 나간다면은 조금은 더 길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 이제 단기적으로 좀 저는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는데 왜냐하면 워낙에 그 위에 좀 쌓이는 매물대가 좀 많기 때문에 일단 매물대에서 한 번쯤은 좀 저항 라인이 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단기적으로 본다면 일단 1,300원까지는 좀 도달이 가능할 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일단 201선 부근까지는 한 1,300원까지는 좀 바라보시되 지금으로서는 워낙에 좀 매물이 많이 쌓여 있는 만큼 좀 단기적으로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증권주들이 연일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래에셋과 메리츠 종금증권은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고요. SBS는 2분기 적자 전환 전망에 52주 신저가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번 월드컵으로 인해서 또 적자폭이 늘어났다고 하죠. 설탕주들은 원화 강세 효과에 기대감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도 짚어주시죠. 네, 증권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결국엔 구조조정을 단행하고 나서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인 것 같은데, 결국엔 지수가 좀 오르기 때문에 증권주들이 좀 오르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보통 이 지수 연동성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증권주들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오르는 느낌이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제가 메리츠 직원인데 메리츠 얘기를 좀 드리는 게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메리츠 종금증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 ROE 그러니까 자기자본 대비 수익률이 굉장히 좀 좋은 회사 중에 하나고요. 실적이 굉장히 좋은 회사 중에 하나다. 그래서 주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반영하고 있지 않나 이런 얘기를 좀 짧게 드리고 싶고 다음 종목은 SBS입니다. SBS 같은 경우에는 또 실적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오고 있죠. 2분기 적자 전환 전망.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서 광고 수입이 타격을 받았고 월드컵에서 또 생각보다 실망을 안겨준 대표팀.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적이 부진해질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적자 전환 얘기도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영업 손실에 대한 부분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수익 전체적으로 좀 줄어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립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한 27,000원대 가격인데 뭐 이 부분에서는 모르겠습니다. 한 27,000원 초반대에서는 좀 공략은 해볼 만한데 단 전제 조건은 27,000원이 깨지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이죠. 그래서 27,000원은 좀 지지 라인으로 잡아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 종목은 이 당 관련주, 설탕 관련주들인데 원화 강세 효과를 굉장히 좀 톡톡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원당이나 옥수수 등 주요 원재료 가격이 하향 안정화 그리고 환율 하락 등 원가 및 외환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전체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환율 하락 그리고 보통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의 실적 지연 효과를 고려했을 때 이 상반기 대한제당의 제당의 식품부문 실적 레벨업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밝혔는데 더 중요한 것은 지금도 원화 강세 기조가 이어지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하반기에도 좋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죠. LS가요, 하반기 실적 개선 전망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경남기업은 경전철 동북성 협상 재개 소식에 급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크로바 하이텍은 삼성 SDI와 납품 종료 소식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LS가 한 증권사 리포트 소식이 좀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그 하반기 실적이 개선이 된다. 이런 좀 내용을 가지고 증권사 리포트가 나오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상반기 보다는 좀 하반기가 더 실적이 좋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바로 전선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전선이 뭐 해저 케이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부품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수요를 이어나갈 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고 일단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그래도 좀 판매량이 좀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라든지 좀 매출이 조금 더 쌓아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전선 부분도 마찬가지 이긴 하지만은 해외 쪽에서도 좀 수주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해외 수주가 좀 이루어지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일단 실적이 좀 해외 매출 실적이 좀 잡혀 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2분기뿐만 아니라 그래도 하반기 정도에는 어느 정도 좀 실적이 그래도 호전이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LS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중장기적으로 좀 대응을 해봐도 괜찮지 않은 종목인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리고 지금으로서는 이제 그 외국인의 수급도 계속적으로 꾸준히 들어와 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 수급적인 면에서 안정적으로 좀 뒷받침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고요. 지금으로서는 뭐 지금 소프 이제 매물대 부근에서 다시 한번 좀 조정을 받아왔지만 그래도 아래 21선이 워낙에 좀 강하게 좀 지지 라인을 구축을 해놨기 때문에 충분히 그래도 짧게 본다면 한 77,000원 선까지는 충분히 도달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 바로 경남기업입니다. 경남기업이 경전철 그 동북성 협상 재개 소식으로 인해서 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에 한번 좀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저번에 좀 말씀을 드렸다 하면은 하나의 뭐 실적도 뭐 그렇게 크게 개선이 되고 있는 종목이 아니었고 그리고 건설주라고 하지만은 그래도 워낙 좀 중소형 건설주이기 때문에 일단 제가 좀 대형 건설사 위주로 좀 바라보시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경남기업이 좀 최근에 급등세를 보이고 있지만은 한번 좀 이 부근에서 좀 차익실 매물이 갑자기 쏟아져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저는 신규 매수는 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만약 보유하신 분들이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이익을 챙기고 나서 어느 정도 분할 매도 관점으로 서서히 바라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건설주들이 마찬가지로 좀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지만은 일단은 그래도 해외 수주라든지 국내 수주가 계속적으로 좀 그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오히려 대형 건설사 위주로 살펴봐야 될 거 아닌가 이렇게 예상이 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종목 바로 크로바 하이텍입니다. 크로바 하이텍이 삼성 그 SDI와 납품 종료 소식으로 해서 오늘 또 7%대 좀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삼성 SDI가 그런 그 수요가 적은 PDP 사업을 이제 중단을 하겠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최근에 크로바 하이텍뿐만 아니라 관련주들이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는 어느 정도 이런 업체에서도 좀 예상을 했던 문제이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신규 뭐 제품을 좀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좀 매출로 이어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당분간으로서는 일시적인 좀 매출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한동안 좀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런 관련 납품 중단된 업체들이 어떤 신규 제품을 내놓고 어떻게 좀 납품하면서 다시 한번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여부를 좀 향후에 좀 전망을 하면서 아직까지는 좀 관망을 하시되 신규 매출에 따른 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종목 더 살펴보겠습니다. 하나금융지주가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통합 가능성이 대두됐음에도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소식이고요. GKL은 부진한 실적 전망에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디어플렉스는 드라마 신의 한수 흥행 조짐에 상한가를 보이고 있다고 하네요. 이 세 가지 종목 살펴봐 주시죠. 네, 하나금융지주가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이제 조기 통합론 나오는데 뭐 시장의 반응은 좀 미지근하다 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전일 기자간담회에서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통합을 논의할 시점이다. 지금 통합에 대한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의 조기 통합의 어떤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뭐 시장은 뭐 그렇게 크게 아직까지는 뭐 관심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주가상으로는 제가 볼 때는 금융지주사 중에서는 그렇게 매력이 많아 보이진 않는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싶고요. 크게 지금 자리에서 뭐 매수나 이런 부분들을 할 만한 어떤 그런 어떤 매력도 이런 부분들은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GKL 같은 경우에는 실적 전망이 좀 부진하면서 약세가 나오고 있죠. 이 GKL의 2분기 매출액 전년 동기 대비해서 소폭 감소할 것이고 영업이익도 줄어들 수 있다라는 예상이 좀 나왔고요. 이 비용 통제에 따른 드롭백의 부진, 낮은 홀드율로 인해서 시장 예상치를 좀 하회할 수 있다라는 의견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맞은 것 아닌가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중요한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4만 원만 만약에 이탈되지 않는다면 4만 원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좀 한번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이후로라도 좀 접근을 해볼 만한 가격 아닌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4만 원 정도를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종목은 미디어플렉스인데 이 신의 한수라는 영화 정우성 씨 주연의 이 영화인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미디어플렉스든 CJ CGV든 2분기 3분기 영화 산업의 어떤 성수기 그리고 미디어플렉스 같은 경우에는 또 좋은 영화들을 많이 배급하는 또 굉장히 좋은 배급사로서도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이익 증가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또 뭐 중국 시장에 대한 공략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주가상으로는 뭐 아직까지는 상승 추세는 여전히 진행형이 아닐까라는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종목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이노텍이 실적 개선 그리고 재무구조 개선에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다는 소식입니다. LG그룹주도 굉장히 잘 가죠. 근화제약은요. 대주주 알보젠의 드림파마 인수에 대한 소식으로 상한가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두 가지 소식 전해주시죠. 네, LG이노텍의 실적이라는 재무구조 개선 이런 소식들이 전해지면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였습니다. 일단은 지금 시장에서 보면 정말 LG그룹주들이 좀 최대 좀 화두가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일단은 저는 조금 더 지켜보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뚜렷한 이제 목표가를 좀 설정을 해드릴 수 없지만은 그래도 좀 만약에 순절 라인을 제시를 해드린다면 한 12만 9천 원 선까지는 좀 대응을 하면서 중기적으로 좀 끌고 가셔도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쨌든가 이런 실적이라는 재무구조 개선이 되면서 올해 2분기뿐만 아니라 하반기까지도 마찬가지로 좀 실적 부분에서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디스플레이 쪽이라든지 카메라 모듈 쪽에서도 상당히 좀 호조를 보이고 있고 또한 LG 그룹 내에서도 G3라는 그런 핸드폰을 좀 출시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수혜를 받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LG 그룹 자체 내에서도 어쨌든가 좀 휴대폰 사업에 대해서도 크게 조금 개선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강세 이어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LED 조명 쪽에서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화제약이 그 알보지 그 드림파마 대주주인 드림파마를 인수한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오늘 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상한가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그 과거에 조금 그 알보젠의 좀 인수가 될 것이라는 선정이 되었지만 최종적으로 근화제약이 인수가 될 것이라는 소식이 이어지면서 일단 인수합병 소식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당분간 인수합병 소식이 워낙에 주가를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일 일장에서 좀 강세를 보일 수가 있겠지만은 갑작스러운 차익실 매물도 함께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실 분들이라면은 이제는 서서히 뭐 오늘장이라든지 다음 주 월요일장에서도 서서히 좀 매도 관점으로 바라보셔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JB스타 김진경 연구원, 메리츠 종금증권 강남금융센터의 김근우 연구원과 함께 오늘장 특징 좀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인의 투자 전략 시간입니다. 먼저 화면으로 전략 함께 만나보시죠. 최희승 차장입니다. 주말장 앞두고 차익 실현에 집중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정영훈 팀장님입니다. 글로벌 증시 강세 속 코스피는 2000선 안착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현겸 주식팀장님입니다. 대외적인 훈풍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안상현 대리님입니다. 코스피 지수 기술적 흐름상 상승 추세 전환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기술적 흐름상 상승 추세로 전환됐다고 의견 주셨는데요. 현재 시장 체크해 주시고 오늘장 전략도 세워주시죠. 예, 우선 오늘 코스피 지수는 추가 상승에 좀 긍정적인 신호들이 조금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이평선이 밀집되어 있는 가운데 방향성이 위쪽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술적 분석으로 보았을 때 주요 이평선 5개 중 3개가 지금 정배열 상태로 전환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방향성과 관련해서 또 관심 있게 봐야 할 것이 원자재 가격인데요. 그 중에서도 구리 가격이 최근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하면서 5월 말에 전고점을 좀 넘어섰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계 경기 회복과 중국 정부가 최근 신용 완화라든지 그리고 철도 투자 그리고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이 경기 부양책을 내어놓은 후에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좀 회복이 되면서 구리에 대한 수요가 좀 살아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위험자산 선호 형상으로 달러 인덱스가 약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호주 달러가 좀 강세로 전환을 하였고요. 10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 역시 2.6% 정도로 0.76%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위험자산 선호 형상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환율의 하락에 따른 2분기 실적 기대감이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 다우지수도 많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비중은 좀 유지를 하시고 상승 시 좀 분할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하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추천 포트로는 워낙 강세에 따라서 2분기 실적이 좀 상향 조정이 될 철강이라든지 음식료, 그리고 건설, 증권, 미디어, 운송 정도 좀 괜찮아 보이고요. 코스닥 관심 종목 쪽에서는 최근 플랫폼 사업의 재평가가 좀 이루어진 골프존 정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 석관동 지점의 안상현 대리님과 함께 오늘장 핵심 전략 짜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전장 저가 매수로 오후장 역전을 노려보는 시간 역전의 명수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지났는데요. 시장은 여전히 좀 상승 가닥 속에 와 있고, 제가 말씀드렸던 553포인트, 순항 랠리, 코스닥 온다고 그랬죠, 분명히. 그래서 553포인트를 정확하게 지금, 터치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코스피 지수도 역시 상승 가닥 속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글로벌 증시가 너무 좋아요. 이런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 자, 이게 나쁠 부분이 있느냐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베어마켓, 불마켓으로 딱 분리해서 한번 보자고요. 베어마켓이 될 수 있는 근거, 불마켓이 될 수 있는 근거를 확률상으로 따져보자면, 지금 불마켓이 될 수 있는 근거가 훨씬 높습니다. 일단은, 글로벌 증시 자금들이 좀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지금 증시가 강하게 못 오르는 이유가 있죠. 바로 거래대금 부재입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매수세가 없다면 증시 부양이 조금 힘든 상황이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아직 조금은 더 이런 흔들리는 구간, 즉 심리 테스트를 하는 구간들이 좀 나타나지 않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겠는데요. 결국은 전일 미증시가 17,000포인트 이상을 찍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글로벌 자금들이 지금 풍부하다는 거, 글로벌 유동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자, 중국, 지금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했죠. 시진핑 주석이 방한을 하면서 기대감이 우리 쪽에서도 살아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유를 들 수 있고요. 세 번째, 제가 코스닥이 꼭 올라야 된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코스닥이 올라야만, 즉, 코스피의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드린데, 이제 코스닥이 553포인트 순항랠리 쪽으로 오고 있으니까 결국은 코스피가 자연스럽게 지금 따라오고 있는 그런 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상승 가닥 속으로 계속 잡아 나가야 되는데, 자, 구간마다 스트레스는 분명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구간들이 나타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흔들리는 매매 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 꼭 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전반적으로 보면 올라온다. 이쪽에 가닥을 잡으셔야 되고요. 제가 오늘은 간다 확 간다 시간입니다. 자,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차량 경량화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차량 경량화 왜 이루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자, 차량 경량화는 결과적으로 전기차를 가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이다. 첫 단추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첫 단추를 잘 깨야만 옷을 제대로 입을 수가 있죠. 그죠? 단추가 잘못 깨지면 어긋납니다. 그런데 이 첫 단추라는 부분에서 차량 경량화가 먼저 치고 올라오고 있다는 점을 꼭 좀 참고를 해보셔야 되는데요. 차량 경량화는 지금 당분간은, 즉 성장기 국면으로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에코플라스틱 지금도 강하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점 꼭 좀 참고해 보셔야 되는데요.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눌림을 주게 되면 여러분들 늘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좀 참고하셔야 되고, 지금 오늘 금일 강하게 또 상승 가닥 속에 있다가 또다시 눌림을 주는, 즉 눌려서 지금 물량 조절을 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걸 꼭 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화성 RNA입니다. 이 화성 RNA 역시 차량 경량화와 관계되어 있는데요. 화성 RNA를 아마 예병군 멘토가 주식 승천이란 프로그램, 지금은 종영이 됐죠. 이 프로그램에 3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 화성 RNA는 제가 17,000원, 16,000원대에서 계속 말씀을 드렸던 그런 종목인데 지금도 여전히 강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 쪽에서 고무 부품을 생산하는 회사이다.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자, 이거 너무 많이 올랐죠. 따라 들어가기 부담스럽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따라 들어가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에코플라스틱이 오히려 지금은 조금 더 낫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현대 EP 쪽을 보셔야 됩니다. 현대 EP는 차량 경량화 관계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들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그 현대 EP 쪽도 보셔야 되는데, 자, 요 세 가지를 오늘은 차트를 좀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이 모멘텀 쪽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보자고요. 자, 전기차는 가긴 가야 되는 섹터입니다. 그죠? 이제 미래 신성장 동력이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기차가 가기 위한 왜 차량 경량화가 먼저 첫 단추냐는 얘기입니다. 자, 전기차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화학연료에서 이제 바이오연료로 바뀌어 나가는 쪽입니다. 이 바이오연료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전기라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그린 에너지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 이 부분은 차가 결국은, 즉 화학연료라는 것은 마력수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 다음 힘이 좋았죠. 그런데 힘이 점점 딸리기 시작합니다. 왜? 전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아마 이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예전에 여러분들 마이마이나 이 카세트 많이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죠? 제 세대나 제 윗세대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좀 한참 밑에 세대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이 마이마이를 충전해서, 우리 그 카세트 테이프였죠. 그죠? 마이마이 충전해서 들고 가면 노래가 잘 나옵니다. 예. 뭐, 노래 틀어놓으면, 노래 잘 나오다가 마지막에 건전지가 따를 때쯤 왜들은 이런 식으로. 자, 이 건전지가 하면서 힘이 없어지죠. 바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좋기는 좋은데요. 자, 이
건전지의 양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힘이 이런 식으로 딸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전기, 즉 그린 에너지 쪽은 단점이 있어요. 그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이 뭐냐면 전체적으로 보면 이 차량의 전기를 안정화시키는 부분, 그러니까 이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분배하는 부분, 그게 스마트카고, 그 다음에 이 전기를 유효적절하게 분배하기 이전에 차를 가볍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차량 경량화 꼭 볼 수밖에 없는 세터입니다. 제가 지금 막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참 뭐 이제 그 옛날 많이 생각하시면서 얘기하실 거예요. 그죠? 뭐 소니 얘기도 하실 거고, 예, 많이 얘기들 하실 겁니다. 자, 그런데 자, 이 차량 경량화 쪽에서 지금 우리가 세 종목 한꺼번에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성 RNA예요. 화성 RNA가 자, 요렇게 주가라는 게요. 요렇게 올라올 때 분명히 트리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트리거 현상이 거래량과 함께 수반이 됐어요. 그러다가 횡보가 나오고 언제나 트리거 현상 다음에 살짝 조정이 들어옵니다. 근데 이 조정이 안 들어오고 날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이런 구간에서도 매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자,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습니다. 조정이 들어오고, 자, 굉장히 올라올 때 천천히 올라옵니다. 이 구간을 왜 만들어내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박스권들을. 자, 요걸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흔들흔들거립니다. 박스권 늘 상단 오면 또 밀리고, 박스권 상단 오면 밀리고를 반복합니다. 지금의 우리 대한민국 정치가 그렇죠. 그러면, 요렇게 강하게 올라올 때 이미 여기서 다 차익 실현을 해버립니다. 박스권 상단이니까. 그죠? 이게 아무리 좋다라고 얘기해도 늘, 이게 습관이에요. 습관처럼 딱 올라왔다가 빠지는 구간이 있으면, 늘 개인 투자자분들하고 대화하면, 제 화성 RNA로 한 3번 먹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박스권으로. 근데 결국은 이게 굉장히 강하게 할 때는 못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꾸 차익 실현하는, 즉, 박스권에서 차익 실현하는 버릇이 있어서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렇게 차익 실현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먹는 게 중요한 건지, 이게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한 건지, 결국은 비교해보면 이렇게 들고 간 사람이 훨씬 수익률이 높습니다. 3번 여기서 아무리 먹어봤자, 결국 몇 프로가 안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만큼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횡보가 나오죠. 이게 1파, 그 다음 조정, 횡보, 2파, 지금 또 횡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3파가 나올 수도 있는 시점입니다. 사실은.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이 에코플라스틱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1파, 그죠? 1파, 여기서 횡보, 즉 횡보 자리대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2파, 그리고 또 조정과 이 박스권을 만들어가면서 조정을 또 반복하고 3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자리대입니다. 자, 그 다음 현대 EP입니다. 마찬가지죠. 1파 1파 횡보, 2파 조정, 이제 3파 자리대입니다. 그 결과적으로 파동 이론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딱 3가지만 보시면 됩니다. 파동, 그죠? 파동. 그 다음에 파동. 이거 쓰려니까 힘드네요. 자, 파동. 그 다음에 변곡. 그죠? 파동이 있고 변곡이 있습니다. 그죠? 그 부분을 꼭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파동과 변곡 추세, 요 3가지가 이 기술적 분석의 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파동, 변곡, 추세가 이 기술적 분석에 다 녹아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자, 그것만 본다고 해서 주식시장에 수익이 나느냐? 절대 나지 않습니다. 차트만 보고 수익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시장 너무나 우습고 만만한 시장이 될 겁니다. 그런데 그 차트만 보고 해답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차트와 그리고 지금 앞으로의 산업 동향 그리고 모멘텀 그리고 실적 이 모든 것들을 참고사항 섞어서 비벼서 하나의 새로운 주도주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차량 경량화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차량 경량화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얘기 드렸는데요. 간다 확 간답니다. 그러니까 거기 좀 꼭 좀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전에 짚어드렸던 종목 더 이상 AS 해드리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 AS를 안 해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너무 이 방송 종목에만 좀 치중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세히 좀 관심을 가지시고 앞으로 또 새로 펼쳐질 섹터도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공개 방송은 오늘 없습니다. 여러분들 공개 방송 제가 뭐 계속 여러분들 공개 방송을 통해서 AS를 해두니까 너무 편하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개 방송은 당분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은 1577-7451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장 지금 또 코스피가 음봉으로 살짝 바뀌었네요. 그죠? 갭 되었다가 지금 마이너스권 약보합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흔들거릴 거예요. 계속 흔들거릴 수밖에 없는 시장입니다. 흔들거림이 있고 난 다음에 바로 화성 RNA처럼 그렇게 박스권 술폴로드는 무섭게 치고 온다는 거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예병군 멘토였습니다. 네, 상승 출발했던 우리 시장 현재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소폭 하락하며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도 2010선은 지켜내주는 모습이죠. 코스닥 지수는 개인의 순매수로 여전히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